연휴 직전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난 이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여권을 향해서 맹공에 나섰습니다. 먼저 체포와 석방 당시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르네요.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저 이진숙한테 이렇게 수갑을 채우는 겁니까? 장관급 기관장이었는데 이렇게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자, 이진숙 전 위원장 긴급 체포로 추석 연휴를 맞이했고요. 우여곡절 끝에 연휴 둘째 날 법원의 명령으로 풀려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체포영장 심사에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2번이나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알게 됐다라고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얘기를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경찰과 통화를 했는데 9월 27일에 출석하겠다라고 이미 그 수사과장과 얘기가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9월 27일 이전에 2차례 경찰이 이미 또 추가적으로 2차례 영장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횟수를 3차례로 채웠다. 그래서 체포가 됐던 것이다. 라는 주장을 지금 이진숙 위원장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예, 총 출석 요구한 게 저쪽에서는 6차례라고 하고요. 네. 이진숙 전 위원장의 변호인 쪽에서는 정확히는 3차례다라고 하면서 3번의 어떤 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젠가 밝혀진 게 있죠. 그 중에서 3차례는 그 담당 수사관이 이거는 의례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내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9월 27일 날 출석을 하겠습니다라고 합의를 본 상태인데요. 그 전에 이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다는 건 뭡니까? 이미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것을 빨리 긴급이든 아니면은 법원에 발부를 해서 정식으로 하든 빨리 신병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경찰은 이미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 출석 협의를 했던 9월 27일 날 결국은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필리버스터의 그 국무 이 장관급으로서 또 본인의 관련된 방송법 주무장관으로서 나는 필리버스터에 끝까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 정당한 출석, 그 불출석 사유서에도 그게 적혀 있다라는 의미에서 경찰이 뭔가 쫓기듯이 체포영장을 3번이나 발부를 해서 그 요건을 채우려고 하는 거, 그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그 냉장고 사태와 마찬가지로 그걸 정상이라고 보는 시각 법조인들도 많지가 않더군요. 네. 그러니까 상식 이하의 뭔가 글쎄요 정권이 바뀌면서 수사권까지 지금 이 갖고 오는 경찰이 알아서 글쎄요 속된 말로 알아서 하여튼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그런 것들이 의심스러울 밖에 없는 거고요. 많은 국민들이 야 이게 장관급 인사도 저 정도면은 일반인들이 범죄 사실 옆에서 경찰의 어떤 그 사법 폭거 경찰 집행에 네. 이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시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경찰, 검찰, 법원이 물론 발부를 했습니다마는 막판에 그것을 또 풀어줬죠. 그러니까 글쎄요 국민들께 크게 당당하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점점 아닌 것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상황 전제가 반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체포 사태 그 배후가 있다. 그리고 그 배후는 대통령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2번 신청됐다 기각됐다면 그 보고가 그 시스템에 대한 보고가 대통령실에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자신의 체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100%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거 3가지를 들었는데 바로 이 장면들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재난기간에 그 재난에 담당해야 하는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휴가가 반려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정기휴가는 일단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 국무회의장에서 옆에서 보면 예.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온 발언을 해서 예. 이 뉴스를 만들어요. 지금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 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습니다. 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근거 세 가지는 이거였고, 그리고 또 다른 주장도 있었던 게 대통령실이 물을 수 없다고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신이 방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뭐 부위원장이라든지 위원들을 선임하는 과정 이걸 제외하고 실국장을 선임할 때도 이 시스템상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시스템들을 봤을 때 자신이 체포 신청되고 또 기각되고 혹은 체포가 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죄송합니다. 몰랐을 리가 없다는 주장이거든요. 정은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하는 뭐 말이나 행동을 보면 본인 스스로가 자꾸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실이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진숙 위원장 한 명을 이렇게 뭐 관심을 가지고 뭐 체포를 하느니 안 하느니 이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뭐 본인이 뭐 과거에도 뭐 영장을 청구가 뭐 왔었고 뭐 이랬던 것도 사실 다 본인 진술 아닙니까?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법원에서 그 출소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이 과거에 체포된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가 앞으로 그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이런 얘기를 뭐 본인의 페이스북이나 자꾸 정치적으로 뭐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슈를 만들기보다는 법원에 나와서 재판에 나와서 성실하게 또 조사를 받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진실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법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오히려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영희 대변인님, 지금 정은혜 의원께서는 본인이 이슈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뭐 SNS 글 쓰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체포가 없었다면 이런 이슈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권영희 의원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느끼는 바가 모든 그러한 국민적 이슈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결국 국민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줄이는 정치의 사법화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그런 비판이나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형사 처벌로 대응을 한다면 네. 그것이야말로 공포 정치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이진숙 위원장의 그 사태는 한 사람의 그런 체포, 구속 이러한 여부를 넘어서 국가 권력의 균형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법원이 결국 석방을 한 것은 체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즉 법적으로도 무리한 체포였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체포가 김현지 비서관 논란 등 청와대발 악재를 덮기 위한 어떤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었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경찰이 스스로 오버해서 정치적 과잉 충성을 증명하려다가 결국 법과 상식의 선을 넘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이번 추석 밥상에서 정말 어떤 말을 나누셨을지 저도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었는데 아까 우리 김동원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위직에게도 저렇게 무리수를 둔다면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떠할 것인가라는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